안녕하세요. 오성입니다. 한난 조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은 찰한, 따뜻할 난, 말을 조, 저절섭으로 사주가 태어날 때 어떤 자연의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 사주의 모자람을 갖다가 보충하고자 한난 조섭을 갖다가 논하는 것이니 맹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결코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난 조섭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어느 달에 태어났는가를 알고 그 달을 중심으로 주변의 사주 구성이 추운가 더운가 습한가 아니면 건조한가를 갖다가 알기 위함이니 계절이 어떻게 오는가 절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갖다가 모르면은 한난 조섭을 갖다가 논할 수 없기에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꾸며보았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잘 알고 있다시피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하지가 오면은 태양이 북반구에 23.5도를 지나고 반대로 겨울이 오면은 남반부 즉 마이너스 23.5도를 지나기 때문에 밤이 가장 긴 동지가 오며 춘분과 추분은 그야말로 적도 적이 0도를 갖다가 지나기 때문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에 24절기를 갖다가 사용하였으며 각 위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에 세종 때 이를 보완하고자 농사 직설을 편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4절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24절기가 시작되는 점을 갖다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하고 각 계절의 가장 왕지를 갖다가 춘분, 추분, 동지, 하지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절기를 지칭하는 절기명은 각 절기의 시기와 특징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입춘은 봄이 시작되며 우리 사주 맹리에서는 가장 기준점이 되면서 각 개개인의 나이를 대신해서 부르는 세차, 을미생 하면 즉 양띠 또는 돼지띠, 용띠 하는 띠는 이 입춘을 기준으로 당의 연도의 지지에 해당하는 지지의 동물을 본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해 설날이 지났지만은 입춘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해에 띠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해 음력 1월 1일이 지났지만은 아직 입춘 즉 양력 2월 4일 또는 5일에 들어서는 입춘시 환경 315도가 지나는 그 시점부터가 우리가 부르는 띠, 즉 연지에 천간이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2월 4일 오전 11시 정각에 태어났다고 하고 그의 입춘이 2월 4일 오전 11시 2분에 환경 15도 지점을 통과하였다면 그 아이는 전해의 연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주 구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각 절기의 특성을 갖다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춘은 말 그대로 봄이 시작되었고 우수는 눈이 녹기 시작하고 경칩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태양이 저기 0도를 갖다가 지나가는 날이며 청명은 봄의 기운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고구는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내리고 입하는 이제부터 여름이 시작되며 소마는 빛이 가장 잘 들고 망종은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로 태양이 저기 플러스 23.26도를 지날 때 낮이 가장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때 태양을 갖다가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소만에는 본격적으로 여름 날씨가 시작되고 대서에는 여름 중 가장 무더운 날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입추는 가을이 시작되고 처서에는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백로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추부는 다시 이제 밤낮이 같아지고 이때부터 태양은 적도를 지나게 되고 저기가 마이너스로 시작되면서 태양은 남반구로 해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한로는 산 이슬이 맺히고 상강은 서리가 내립니다. 입동은 겨울이 이제 시작되었고 소설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대설에는 가장 눈이 많이 오는 절기라고 되어 있으며 동지는 태양의 저기가 마이너스 23.26도까지 남반구로 지나면서 밤이 가장 긴 하루가 됩니다. 호주는 12월과 2월 사이가 여름이 됩니다. 소하는 겨울 중 가장 추운 날씨가 되면서 대한은 큰 추위가 온다고 하여 대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는 입춘이 시작됩니다. 절기와 음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겨울은 해자축월이며 봄은 임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월이 됩니다. 입춘이 시작하는 인월, 즉 음력 정월달 1월이 됩니다. 2월은 묘월, 3월은 진월, 4월은 뱀살을 쓰는 4월이 되며 음력 5월은 낮 5를 쓰는 5월이 되고 6월은 미월, 7월은 신월, 추석이 들어있는 8월은 유월이라고 하며 9월은 수월, 10월은 해월, 11월은 자월, 음력 마지막 달을 갖다가 12월은 축월이 됩니다. 즉 지지 12개를 이용해서 음력의 지지 부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월, 즉 정월 1월에는 입춘과 우수가 있고 묘월 2월에는 경칩으로 시작해서 춘분으로 되며 진월 3월은 청명과 고구가 있으며 4월에는 입하와 소만이 되고 5월에는 망종과 하지가 있으며 미월 6월에는 소서와 대서가 있습니다. 신월 7월에는 입추와 처서가 있으며 8월 6월에는 백로와 추분이 있으며 9월 수월에는 한로와 상강이 있었고 해월 10월에는 입동과 소설이 되며 11월 자월에는 대설과 동지가 있으며 음력 12월 축월에는 소환과 대한으로 끝으로 다시 입춘의 절기가 돌아옵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한난조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우를 기준으로, 즉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목이 지배를 하고 습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좌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금이 지배를 하면서 건조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유를 기준으로 위로는 화가 지배를 하고 아래로는 차가운 수가 지배를 합니다. 그리해서 생장 수장으로 낳게 되고 기르고 성장하면서 결실을 맺고 다음에 봄을 기다리며 저장한다고 해서 한난조섭의 원리가 터득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한난조섭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우를 기준으로 목이 지배하는 한섭과 난섭하다는 것은 섭은, 즉 물기는 응집하여 포자를 갖다가 발화시킬 준비를 하거나 그 발화된 싹을 땅 밑에서부터 움트게 하고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렇듯 한섭은 응집하고 무언가 시작하려는 기대감, 혼자 힘으로 거친 땅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어떤 고독함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섭은 그렇게 어렵게 싹을 틔우고 햇빛을 보아서 성장을 하니 땅 위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긍정적이며 주변의 동종의 성장 그룹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성장의 동력인 동력에 집중하는 성정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기준으로 조가 시작되고 난조는 결실의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즉 뿌리의 수분을 끊어야 될 시기를 아는 것이죠. 오로지 햇빛의 힘으로 나를 단단하고 연결게 하려는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장년기가 되겠지요. 스스로 내 가정을 보호하고 책임질 자세가 몸에 배게 되는 때인 것처럼 보면 됩니다. 부모 형제와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묘사를 판단하는 힘이 길어지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조는 이제 무엇을 보관하고 어떤 창고에 넣어야 하는지를 갖다가 알고 다가오는 봄에 또다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열매를 보관하는 그런 성정, 즉 생각이 깊은 성정으로 발전하려는 그런 계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난조섭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의 성정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정에 결핍된 것은 무엇이고 신약하거나 신강할 때 어떤 조치를 하여야 그 사람의 성정을 중화롭게 처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오로지 음양오행의 왕상휴수사의 원리에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섭에 해당하는 맹주는 모강의 계절이니 만약 금이 없는 사주라면은 우죽순으로 나오는 싹은 쓸만한 제목이 나오지 못하는 법이므로 올고전 싹을 두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특성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갇혀있는 금을 끄집어내서 정말 키워야 하는 생장의 가지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 밑거름을 줘야 할 그런 법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난섭의 시기는 집중의 시기에는 자양분을 갖다가 많이 투입해서 큰 제목이 되도록 갇혀있는 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결실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벼농사를 지어보면은 한여름에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웃과 분쟁을 많이 보고 배워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좌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난조는 어떤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때는 뿌리와 분리되려고 하고 오로지 연걸기를 기다리는 그런 성정이므로 수분보다는 갇혀있는 태양빛과 열기를 갖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논바닥도 이제는 물기를 닫고 논바닥을 말릴 때입니다. 그러니 화는 필수 조건이겠죠. 마지막으로 한조의 성정은 저장입니다. 분리해서 등급을 매기고 내년에 사용할 종자를 갖다가 선택하고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보관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정이 모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는 토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듯 한난조섭과 오행의 왕상휴수사의 원리를 갖다가 접목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응용하고 사람의 그 성정을 보완하고 나아갈 길을 예견한다면 인생 항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